자, 미국 현지의 경제 동향과 그리고 월가의 시각을 보여드리는 맨해튼 나우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JP모건과 바클레이즈 등 월가의 주요 IB에서 근무했었고 지금은 실리콘밸리의 벤처 캐피털리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제니 최수석 화상 연결해서 미국 현지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저희가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긴 했어요. 근데 진짜 미국 현지에서는 이 9% 넘게 나온 CPI를 두고 어떤 식의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지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네, 지난주 미시간 CPI에서 이제 6월 물가 상승률이 1.3% 나왔고, 그 반영한, 전년 대비 결과가 이제 9.2% 상승인데요. 이 인상폭은 이제 1981년 이후 처음으로 거의 41년 만에 최고치여서 그 부분도 미국 미디어에서 굉장히 많이 다뤘습니다. 그래서 CPI 데이터에 따르면 이제 휘발유하고 식품이 소비자 물가를 인상을 주도를 했지만 6월 달에도 그 외에도 주택, 중고차, 그리고 의료 비용, 자동차, 보험 같은 비에너지, 비식품 부분에서도 이제 높은 인상폭을 보이면서 인플레이션이 전 분야로 확대 중이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현재 이런 인플레이션 데이터 때문에 월가 대부분은 7월 금리 인상폭이 75 베이시스 포인트가 될 것으로 전망을 하지만 굉장히 큰 인플레이션 수치인 만큼 full 100%, 그러니까 full 1%, 그러니까 100 베이시스 포인트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CME Fed Watch라고 파생 상품 거래소에서 이제 FOMC의 금리 인상 확률을 보여주는 그 모니터링을 하는데요. 일단 75 베이시스 포인트 가능성을 보는 시각이 70%, 그리고 100 베이시스 포인트 가능성이 한 30%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CPI 물가 지표가 발표된 이후, 물론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00bp 인상 가능성이 지금은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그래도 100bp 인상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 좀 펼쳐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다른 지표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소매 판매 지표가 발표되지 않았습니까? 좀 놀라웠던 게 고물가에도 불구하고 소매 판매가 좀 증가했다라고 해서 그러면 이건 그러니까 미국 가계가 좀 건전하다는 신호인가 이렇게 볼 것 같거든요. 그렇게 봐도 될까요? 네, 6월 그 리테일 세일즈가 이제 1% 상승했는데 다양한 소비자하고 서비스에 지출한 것으로 나오고요. 일단은 그 물가 상승률 부분이 어저스트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물가가 올라서 높은 판매 가격으로 이제 매출이 잡히고 상승한 요인도 있지만 그래도 이런 미국 가계 소비 지표는 이제 비교적 가계 재정이 견조하다는 것을 뜻하고요. 그리고 고용 지표 중 하나로 이제 매주 미국에서 실업수당 신청 건수가 릴리즈되는데 그 청구 건수가 소폭 증가를 했지만 아직까지 고용 시장이 상당히 강한 것으로 대부분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지난주에 이제 여러 기업들 실적 발표가 있으면서 좀 주요한 코멘트들이 있었는데 그 시티그룹 2분기 발표에서 그 CEO 제니 프레이저가 미국에서 리세션이 임박했다는 증거는 아직 제한적이라고 했고 또 미국 내 소비 심리는 다소 움직였지만 미국 경기가 리세션에 들겠다라는 그런 관련 데이터는 아직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국 현지에서도 물론 리세션에 대한 우려는 있지만 리세션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는 아직 발견되지 않고 있다라는 의견을 한번 들어봤고요. 저는 근데 이번 소매 판매 지표와 그리고 이 CME 페드워치를 보면서 상당히 의아했던 게 소매 판매가 늘어난 건 건전해서 좋다곤 하지만 어쨌든 이제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하는 연준 입장에서는 소매 판매가 계속 늘어나는 거는 약간 부담 요인이 될 것 같기도 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CME 페드워치 상에서 나타난 100bp의 인상 가능성이 줄어든 이유는 뭘까요? 네, 지난주 초에 이제 9.1%라는 인플레이션 레이트가 발표되면서 그러면 금리 인상이 그 슈퍼사이즈 100 그 베이시스 포인트가 되는 게 아니라는 그런 우려가 당연히 나왔고 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지난 목요일에 FOMC 주요 인사 두 사람이 7월 금리는 75 베이시스 포인트가 되는 것을 지지한다고 언급을 했고요. 또 그 다음 날에도 FOMC에서 고위급에서 75 베이시스 포인트를 시그널했기 때문에 더 큰 금리 인상에 대한 확률이 좀 감소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리세션과 관련된 질문도 한번 드려볼 텐데 지금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게 리세션이 만약에
실제 현실화될 경우, 그리고 현실화되지 않을 경우가 시장이 반등하는 속도에 워낙 큰 차이가 과거에 역사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진짜 리세션이 있냐 없냐가 정말 최대 화두가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현재에서 리세션이 발생할 확률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로 평가하고 있을까요? 네, 말씀하셨다시피 시장 참여자 최대 관심사는 리세션이 맞고요. 그리고 아직 리세션에 진입하지 않았다고 하고 또 그런 증거가 제한적이라고 여러 비즈니스 리더들이 얘기를 하지만 대부분 많이 비관적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경제 지표가 발표될 때마다 증시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고 이런 각종 데이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에 따른 그런 혼란스러움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대부분 증시가 더욱 내려갈 것이라고 지금 보고 있는데 물론 그 와중에 이제 contrarian 투자자들이 있고 또 그런 뷰 같은 경우는 이제 현재 가라앉은 증시에서 좀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례로 JP 모건 그 글로벌 마켓 전략 담당 리서치 애널리스트는 올해 상반기에 기관 투자자들이 워낙 강도 높게 매도를 했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에 시장에 재진입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가능성을 언급했고요. 그런 식으로 좀 시장의 움직임을 좀 예측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요즘에 또 한 가지 문제점이 되고 있는 게 강달러 아니겠습니까? 사실 강달러가 이 정도까지 오리라고 상상하신 분들이 없다 보니까 이제 이 정도의 강달러로 인해서 그럼 미국 기업들의 실적 타격은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궁금증이 많을 것 같은데 월가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네, 사실 지난주 목요일에 이제 2002년 처음으로 미국에서는 이제 그 US 유로 페리티라고 미국 달러 대비 유로가 1대1 환율을 기록한 걸 굉장히 크게 다뤘거든요. 그래서 이건 이제 올해 초 1유로 대비 1.14달러였던 걸 비하면 이제 유로 가치가 굉장히 급격하게 하락한 것이고 주 원인은 결국 이제 미국하고 유럽 금리 간의 격차 때문에 볼 수 있고요. 또 그 이유는 이제 미국 FOMC가 유럽 중앙은행보다는 인플레이션을 잡는 데 훨씬 더 공격적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이런 강한 달러는 이제 해외 매출이 큰 부분을 차지하는 미국의 기업들의 실적하고 마진에 부담을 줄 수밖에 없고 특히 테크 산업의 경우는 이제 타격이 더 심할 텐데 S&P 500 같은 경우를 보면 탑 50 중에서 탑 50 중에서 20가 테크 기업들이고요. 대부분 해외 매출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미국 반도체 기업의 경우 이제 퀄컴, 인텔, 엔비디아 이런 곳은 이제 매출의 80% 이상이 미국이 아니라 해외에서 글로벌리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크게 이제 타격받을 수밖에 없겠죠. 네, 알겠습니다. 이 기업들 모두 아직 실적 발표를 안 했기 때문에 이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했을 때 환율로 인한 영향력이 실적 타격이 얼마나 됐는지도 아마 명확하게 나올 겁니다. 실적 꼭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미국 현지의 동향 살펴봤습니다. 제니최 벤처캐피털 수석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